진호는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날 서울에서 내려와 고향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몇 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이제 그는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해야만 했다. 그가 돌아간 이유는 하나였다. 여동생, 소영의 결혼식에 가족들이 모이는 중요한 날이라서였다. 소영은 그동안 부모님이 바랐던 완벽한 딸이었고 그에 비해 진호는 늘 그림자 같았다. 고향의 분위기는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 진호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낡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곳은 오래된 집이었고 진호의 아버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그저 잊혀져 있었다. 차가운 매풍 속에서 진호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 진호야, 왔구나.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이 오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느라 진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호는 그 자리를 떠났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소영은 항상 그렇게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고 부모님은 그녀의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진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그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진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려 했지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가 교통사고로 다친 후 얼굴에 생긴 흉터는 그를 상해적 약자로 만들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완벽한 소영과 비교되었던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런 그가 다시 가족 모임에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이었다. 진호 오빠, 소영이 결혼식장에 들어서며 그를 부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밝고 모든 이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 진호는 숨을 크게 쉬며 일어섰다. 그의 눈앞에 있는 소영은 정말 아름다웠고 그 어떤 남자도 그녀를 본 순간 반할 것 같았다. 진호는 느꼈다. 그녀가 결혼식의 중심인 것처럼 자신은 언제나 그 뒤에 있었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럼 이제 오빠가 한 말씀 하셔야죠.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대고 진호를 무대 위로 불러올렸다. 모두가 고요히 지켜보는 가운데 진호는 자신의 흉터가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얼굴을 가리며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떨리고 있었고 아무리 차분히 하려 해도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 제 동생 소영과 진호는 말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소영이 갑자기 그를 가로막았다. 저기, 오빠.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가세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 싫어요. 소영은 진호의 말을 끊으며 마치 그가 초대된 손님이 아닌 듯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넘겼다. 제 동생, 얼굴이 이렇게 상처투성이인데 이런 모습이 결혼식에 어울릴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결혼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진호는 순간 정지된 것 같았다. 그의 가슴은 무겁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무대에서 내려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소영은 계속해서 말하며 진호를 두고 농담을 이어갔다. 저는 사실 이런 모습이 너무 신경 쓰여요. 결혼식에 그런 얼굴로 오다니, 정말. 그녀는 진호를 공개적으로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자기 자신을 좀 챙기세요. 이렇게 오래된 흉터를 달고 다니는 건 정말 불쾌하네요. 그 순간 진호는 그 자리에서 그만둘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의 웃음을 견디며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그의 몸속에서 터져 나오려고 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소영의 비웃음, 그들의 무리함은 이미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진호는 고개를 떨구고 호텔로 돌아갔다. 소영의 결혼식은 끝났지만 그가 받은 상처는 이제 시작이었다. 진호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이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젠 복수할 시간이야. 그날 밤, 진호는 결혼식에서 받은 굴욕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진호는 호텔 방에서 밤을 새운 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머릿속에서 소영의 얼굴을 지워내려고 했지만 그 얼굴은 떠나지 않았다. 결혼식에서의 모욕, 그 순간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소영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모욕했던 일은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다. 이제 진호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다. 복수.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녀에게 복수해야 한다. 진호는 결혼식장에서의 장면을 떠올리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늘 묵묵히 자기 자신을 감추며 살았다. 소염은 항상 완벽했고 그의 흉포와 장애는 그저 그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진호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 소영의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관계를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예전 대학 친구와 연락을 취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축 및 설계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영의 사업에 관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그를 만나자마자 소영의 부동산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 소영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녀의 프로젝트 중 하나는 막대한 투자금이 오가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진호는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방법을 모색했다. 소영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업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은 진호에게 가장 큰 보복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진호는 우선 소영이 설계한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냈다. 그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며 소영의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소영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지만 그녀가 얼마나 신중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진호는 점차 깨닫게 되었다. 진호는 서서히 소영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선 소영의 주요 투자자들에게 그녀의 사업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고발하는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 속에서 소영이 계획한 프로젝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몇 주가 지나자 소영은 투자자들에게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이 그녀에게 연락을 해와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소영은 점차 자신이 쌓아온 사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호는 계속해서 소영의 약점을 찾아내며 계획을 실행했다. 그는 소영의 신뢰를 잃어가던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자료를 익명으로 전달했다. 이제 소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있었다. 하지만 진호는 그저 관망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소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진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을 원했다. 그와 동시에 진호는 소영의 개인적인 관계를 타격하기로 결심했다. 소영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호는 그녀의 남편, 기웅과의 관계에도 흠집을 내기로 했다.
그는 기웅이 자주 찾는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과 연락을 취해 기웅이 소영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들을 알아냈다. 그 비밀은 그리 큰 것도 아니었지만 기웅이 소영에게 말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호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기웅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소영을 결혼 전처럼 대하지 않았다. 진호는 그가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소영에게 익명으로 전달했다. 소영은 처음에는 그 편지가 거짓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모여들자 그녀는 기웅과의 신뢰관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기웅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소영의 의심은 깊어졌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다. 진호는 이러한 변화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소영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소영이 절망에 빠져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실현되고 있었다. 소영의 사업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녀의 결혼 생활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호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소영이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완벽한 복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는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하며 소영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방법을 찾았다. 그는 소영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바로 그 결혼식을 잊지 않았다. 그날 그녀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것처럼 진호는 소영에게도 똑같은 굴욕을 주고 싶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진호는 점점 더 냉정해졌다. 복수의 불길은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영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되갚기 위해 그는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그는 이미 소영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소영을 깨뜨리고 그녀의 인생을 뒤엎는 일이 되었다. 진호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복수라는 단어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진호는 이제 소영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던 그 결혼식에서의 순간을 떠올리며 복수의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 진호는 점차 더 냉철해졌고 모든 감정을 쥐어짜며 소영의 약점들을 파고들었다. 이제 그는 복수의 완성을 위해 그녀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잃으면 가장 큰 고통을 느낄지를 완벽히 계산하고 있었다. 소영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지만 진호는 그녀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있었다. 그가 처음 손을 댄 것은 소영의 비즈니스였다. 그가 보낸 익명 편지들은 그녀의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후 소영은 투자가들로부터 지속적인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관심은 점차 그녀의 사업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았고 소영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나 진호는 여전히 그저 혼란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소영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그녀의 자존심이었던 부동산 프로젝트가 붕괴되기를 원했다. 그 프로젝트는 그녀가 수년간 노력해온 사업의 핵심이었고 그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진호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도록 설계하는 데 집중했다. 소영이 직접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의 주요 계약처가 갑자기 불현 변경됐다. 그는 법률적인 허점을 노려서 소영이 계약한 여러 업체들의 계약을 취소시키도록 만들었다. 비록 처음에는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점차 계약 파기 소식이 퍼져나가자 소영은 그 프로젝트의 자금줄이 끊어진 상황에서 위기를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었다. 투자자들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고 소영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그녀의 말은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조급해졌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진호는 그 위기의 시점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는 소영의 사적인 삶을 타격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녀의 남편, 기웅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때가 왔다. 기웅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소영에게 충실하지 않았고, 진호는 이 사실을 이용해 그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기웅의 외도가 시작된 것은 결혼식 전부터였다. 진호는 기웅이 자주 출입하는 고급 클럽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했고, 기웅의 만남들을 세밀하게 추적했다. 그는 몇 명의 관계자들을 통해 기웅이 여전히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소영에게 전할 방법을 공인했다. 그가 기웅의 비밀을 소영에게 알리기로 결심한 것은 그가 가장 충격을 받을 때를 상상하면서였다. 진호는 소영에게 기웅이 다른 여성과의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를 익명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 증거들은 기웅의 전화통화 기록과 일부 사진들이었고, 소영은 그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처음에 믿지 않으려 했다. 기웅은 결혼 후에도 매우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남편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소영은 그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나 점차 증거가 구체화되자 그녀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기웅과의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지며 자책에 빠졌다. 소영은 기웅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졌다. 기웅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영에게 모든 잘못이 그녀에게 있다고 말했다. 너도 알잖아.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기웅은 그렇게 말하며 소영에게 상처를 주었다. 진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소영이 갖고 있는 고통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그녀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예상한 대로 소영은 점점 더 많은 갈등에 시달리게 되었고, 기웅과의 결혼 생활은 결국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진호는 계속해서 그녀를 몰아붙였고, 소영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사업도, 결혼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모두 이를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진호는 그녀의 삶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녀가 제일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소영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는 이제 그녀를 어떻게 완전히 파멸시킬지를 고민하며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느꼈다. 진호는 소영이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마지막 카드가 무엇일지 고민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은 점점 더 타올랐다. 소영의 마지막 저항이 무엇이든 진호는 그것을 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호는 소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고통의 전달을 넘어서 소영이 과거 자신에게 했던 모욕을 되돌려주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는 그동안 소영의 약점들을 하나씩 파헤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계산적인 자세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했다. 그의 계획은 이제 더 이상 사소한 불쾌감이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소영은 어느새 기웅과의 갈등과 사업의 위기 속에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그녀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 매일매일이 괴롭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고립감을 느끼며 자신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진호는 또 다른 한 발을 내딛었다. 그가 다가온 것은 바로 소영의 부모였다. 진호는 그녀의 부모가 그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소영의 부모는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고, 소영 역시 그들에게 완벽한 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진호는 그들이 소영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어들이는 길이라 판단했다. 그는 소영의 부모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녀의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을 꾸며서 그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소영이 사업상 실수를 범했다는 내용의 가짜 정보를 만들어 그것을 소영의 부모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당신의 딸이 신뢰할 수 없는 사업 파트너들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비즈니스가 망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그들에게 도달했다. 소영의 부모는 처음에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점차 진호가 보내온 여러 개의 증거들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딸의 사업에 대해 걱정하며 소영에게 연락을 했다. 소영은 그들의 의심에 당황했지만 부모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부모의 신뢰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그토록 고집스럽게 쌓아온 세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실감했다. 진호는 소영이 그녀의 부모와 싸우며 위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소영이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길 원했다. 그가 보내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녀를 점점 더 고립시켰고, 그 고립감 속에서 소영은 더욱더 예전의 자신을 되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진호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일은 소영의 사회적 이미지를 완전히 박살내는 일이었다. 소영은 항상 외부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지만 진호는 그녀의 모든 숨겨진 면을 폭로하려 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자료를 찾아냈고 이를 언론에 흘릴 계획을 세웠다. 진호는 기자와의 접촉을 시작했고 소영이 저지른 과거의 불법 행위들을 세밀하게 폭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기자에게 제공했다. 소영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불법적인 거래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밝혀야 할 때입니다. 기자는 처음에 이를 믿지 않았지만 진호가 제공한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기사는 몇 일 후 대중의 눈에 띄었고 소영은 대중의 비난과 함께 불법적인 사업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녀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려 했지만 그가 밝혀낸 사실들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그녀의 해명은 무의미해졌다. 소영은 이제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언론의 타겟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이미지와 평판은 완전히 추락했다. 소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사회적 지위도 급격히 떨어졌다. 기훈과의 결혼 생활도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진호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소영은 진호에게 복수하고자 결심했다. 그녀는 진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어떻게 해야 너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싸울 거야. 소영은 진호에게 그토록 잃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진호에게 맞서려 했다. 하지만 진호는 그 어떤 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소영이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모욕과 고통을 떠올리며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복수의 불길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다 타버린 상태였고 이제는 그 불씨가 소영에게 향해 있었다. 소영은 결국 진호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호는 그 싸움이 그녀에게 의미 있는 승리를 안겨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영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제 소영이 진호에게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진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이미 끝났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어. 이제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소영은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진호는 소영이 결국 스스로가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소영은 그날 밤 진호가 보낸 메시지를 읽으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너는 이미 끝났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어. 이제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진호의 말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기보다는 의외로 결단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동안 숨죽이며 참아왔던 분노와 복수의 불길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다. 이젠 단순히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진호가 그녀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약점과 불안정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소염은 진호의 약점을 찾아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가 완벽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있었을 것이었다.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소염은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복수의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그녀는 진호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몇몇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진호의 뒤에서 그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소염은 그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었음을, 여전히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느꼈다. 소영이 가장 먼저 찾아낸 사람은 진호의 오랜 친구인 지훈이었다. 지훈은 진호와 함께 자주 사업을 하던 인물로 그에게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소영은 그를 통해 진호가 숨기고 있던 불법적인 거래나 사업적 부정 행위들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다. 지훈은 처음에 소영의 접근을 꺼려했지만 그녀는 그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여러 번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적이 있었고 그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면 그의 인생은 끝장날 수 있었다. 지훈 씨, 당신도 알죠? 진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버릴 수 있는지 소염은 지훈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진호의 비밀을 들고 와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니 결국 소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진호와의 과거 관계를 떠올리며 그동안 진호에게 숨겨왔던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진호는 과거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래를 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이다. 소영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진호의 약점을 파고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소영은 이제 진호의 금융적 문제와 과거의 범죄 기록을 이용해 그를 압박할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진호가 저지른 불법적인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은 뒤 그것들을 사회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진호가 그의 과거를 숨기고 있을 때 그 숨겨진 비밀들이 다시 드러나면 그의 모든 권위와 명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소영은 확신했다. 하지만 소영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카드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진호의 가족과의 관계였다. 진호는 외적으로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가정 내에서는 그리 평판하지 않은 갈등들이 존재했다. 그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항상 갈등을 겪었으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영은 이 점을 파고들어 진호의 심리적 약점을 흔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진호의 부모와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녀는 진호의 과거와 현재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그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자신의 가족을 멀리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진호 씨는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그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죠. 소영은 진호의 부모에게 말하며 그들이 자신과 진호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해하도록 했다. 소영은 그렇게 진호의 과거와 현재의 갈등을 정면에 내세워 그의 신뢰를 잃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그가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그의 부모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진호의 진짜 모습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숨겨왔던 모든 어두운 과거가 하나씩 밝혀지면
진호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것이었다. 소영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그녀는 진호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압박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자존심과 신뢰를 파괴하고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진호는 예상외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그는 소영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고 그녀가 그를 향해 점점 더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진호는 소영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방식을 철저히 개설하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해치려 했던 그녀를 무시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계획을 자신이 먼저 파악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변화된 태도는 점점 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소영은 진호가 자신에게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그와의 대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호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그와의 싸움을 더욱 치열하게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영은 이제 진호가 진짜로 끝내기를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그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는 그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도 그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진호와의 대면은 이제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소영은 진호와의 마지막 대면을 앞두고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고 했었다. 그동안 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해왔지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동안 준비한 계획이 이제 마침내 마지막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진호의 모든 약점들을 찾아내고 그를 무너뜨릴 기회가 바로 이 순간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진호는 예전과 다른 차가운 눈빛을 소영에게 보냈다. 그가 소영에게 보인 관심은 이제 복수의 대상을 넘어서 소영을 완전히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 몰아넣으려는 냉혹한 계획의 일환처럼 느껴졌다. 소영은 진호의 변화를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 진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소영은 진호가 만든 수많은 함정들을 직접 맞닥뜨려야 했다. 진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하나하나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준비한 최후의 수단은 소영의 인생을 아예 끝장내는 것이었다. 그동안 그녀가 겪은 고통을 단순히 내적 충격으로 끝내지 않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소영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 서 있었다. 너, 이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진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 깊은 냉소가 담겨 있었다. 너는 내가 만든 세계에서 살아야만 해. 내가 너를 어떻게 쥐고 있나? 너도 알겠지? 소영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억지로 웃음을 참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소영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도 네가 만든 세계에서 결국 무너질 거야. 내가 보여줄게. 소영은 진호에게서 한 발 물러나며 그의 계획을 반격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진호가 놓친 실수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려 했지만 소영이 그를 상대로 싸울 방법을 찾아낸 순간부터 그의 계산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소영은 진호의 주변 인물들 중 몇 명을 다시 찾아냈다. 그들이 진호의 부담함을 알고 있었다. 특히 진호가 일으킨 금융적 부정과 그가 은폐하려 했던 사업적 스캔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소영은 하나하나 찾아냈다. 그들은 진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에게 협조하거나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나 소영은 그들에게 진호의 배신자들을 만들어내고 그의 죄를 폭로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소영은 여전히 진호와의 대면이 두려웠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소염은 그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동시에 진호의 심리적 약점을 건드리기로 했다. 그가 자주 언급했던 그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그의 인생을 좌우했던 트라우마들의 그녀는 다시 떠올렸다. 진호 씨, 내가 그렇게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알겠어. 소염은 조용히 말했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상처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 진호는 잠시 숨을 고르다니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며 반박했다. 너는 그게 다란 거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줄 알아?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 상처를 계속 짊어지면서 왜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소염은 눈을 맞추며 진호의 반응을 기다렸다. 진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소영의 질문이 단순히 그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살았는지를 직시하게 만드는 질문임을 깨달았다. 소염은 그가 자신에게 한 모든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진호는 자아를 긍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냉혹한 세계에 갇혀 있었고 그 속에서 소영을 파괴하려 했지만 그가 진짜로 파괴해야 했던 것은 자신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다. 소영은 그 순간 진호의 약점을 완전히 파고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반격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진호의 심리적 결함은 이미 드러났고 그의 모든 계획은 소영에게 역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이 되었다. 소영은 그가 감추려고 했던 과거와 현재의 갈등들을 하나씩 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가 숨기려고 했던 진실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다. 소염은 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지막으로 물었다. 진호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냐고 묻고 싶은 거야. 진호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자존심을 되찾을 방법도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결국 그가 바라던 것은 복수의 끝이었고 소영에게서 단한 고통을 되갚는 것이었지만 그 끝은 오히려 자신이 자초한 몰락이었다. 소영은 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끝낼 수 없는 게 있어. 그건 바로 너 자신이야. 소영은 진호를 두고 마지막으로 그와의 싸움을 마무리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자신이 진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고자 한 것임을 깨달았다. 복수는 이제 그녀에게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다. 소영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보였던 순간들이 이제는 그저 지나간 고통일 뿐이었다. 진호가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순간을 돌아보며 소염은 이제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